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페스카로의 전략기획팀 황희슬입니다. 지금부터 실무자를 위한 성공 사례 기반 사이버 보안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전격 해부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진행하는 웨비나는 고객사의 고민에서 출발하여 전문가 패널과 함께 고민을 해소하는 실시간 토크입니다. 그동안 사이버 보안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관련하여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받았던 질문들과 웨비나 사전 등록할 때 보내주신 질문들을 취합하여 총 8개의 질문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사전 고민들 중 몇 개를 추가 선정하여 Q&A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페스카로가 사이버 보안 솔루션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스카로가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은 내연기관차, 전기차 총 7대의 제어기를 전체 분석했으며 그중 150개 이상의 제어기의 보안 솔루션을 양산 적용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10곳, 총 70종 이상의 모델에 호환되며 벡터, 이타스, 일렉트로비트 등 글로벌 오토사 벤더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양한 반도체 제조사 및 글로벌 오토사 벤더와 협업하며 자동차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전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페스카로에서도 보안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전문 역량을 보유하신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코 현대오트론 출신으로 사이버 보안 기술을 국내 최초로 양산 적용하신 홍성민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글로벌 제어기 제작사 휴맥스를 포함하여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20년 이상 하신 구성서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휴맥스에서 20년 이상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 리시브 보안 플랫폼팀 양희국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전문 패널과 함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고민 해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OEM마다 다른 사이버 보안 스펙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구성서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은 다른 말로 보안 솔루션, 보안 대책, 보안 요구 사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대응은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컨텐츠에 대한 보호, 그리고 컨텐츠를 다루는 시스템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도 보안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때 역시 2가지 관점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는 넷플릭스가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는 그 컨텐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예를 들어서 와이드바인과 같은 그런 DRM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컨텐츠를 받아서 재생하는 플레이 장치가 그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역시 차량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차량 내 외부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캔 통신 데이터라든지 제어기들의 펌웨어 이미지 등을 보호하는 것과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장 제어기들을 보호하는 컨셉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 모든 OEM들이 이 2가지 관점에서 보안 요구사항, 스펙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조금씩 다른 용어, 문구, 항목들로 이루어진 OEM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큐어 플래시, 시큐어 액세스 등과 같은 진단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큐어 부트, 시큐어 디버그와 같은 것들은 제어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요구사항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요구사항을 분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우리 제어기가 어떠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사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OEM이 배포하는 보안 스펙이 제어기에 구분 없이 만들어져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어기에 맞는 요구사항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반영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한 후에 OEM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활동은 개발 기간, 리소스, 제어기의 재료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OEM과 사전에 협상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OEM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OEM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 페스카로와 같은 보안 전문가 집단에게 문의를 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어떤 제어기를 대상으로 보안 등급이 정해지고 어떤 보안 기능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OEM들과 협업하여 제어기 보안 등급을 직접 정해본 경험도 있고 또 다양한 OEM들이 요구하는 그런 보안 기능들을 적용하는 일도 매우 많이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제어기 보안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OEM마다 조금씩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ISO SA21434 표준에 설명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성이 있는 제어기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제어기인지 안전과 관련이 있는지 운전자나 동승자의 정보,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수집, 처리하는지 네트워크 기반 제어기인지 다른 말로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 외부 통신 접점이 있는지 무선 통신을 하는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안 제어기로 구분되며 하라라는 과정을 거쳐 보안 등급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제어기들이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받을까요? 편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의견을 좀 드리면 먼저 OBD 포트, 또 텔레매틱스, 와이파이, 또 블루투스, 그다음에 USB 등 외부에 직접 맞닿는 통신 접점 제어기가 있는 경우는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등급으로는 차량의 내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차량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어기입니다. 차량의 내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만 주행이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제어기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보안 기능은 이렇게 정해진 보안 등급과 제어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 먼저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Secure Access, Secure Flash, Secure Unlock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기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기능은 Secure Boot, Secure Debug, Secure Storage, Runtime Tuning Protection, 메모리 프로텍션 등이 있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HSM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OEM이 정해진 보안 등급이 우리 제어기와 맞는지 그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그런 보안 기능들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페스카로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개발된 제어기에 사이버 보안을 신규 적용할 때 오토사 솔루션 혹은 반도체 칩을 반드시 변경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홍성민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저희가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문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유럽 규제의 경우 22년 7월부터는 신차, 그리고 24년 7월부터는 양산된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일정입니다. 보통 신차가 출시가 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2년 7월 전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 7월 신차 규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출시된 차량이 24년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24년 7월 전에는 판매되고 있는 이 양산차에도 사이버 보안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일단 22년 7월 전에 출시된 제어기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 제어기의 사이버 보안 기능을 신규로 적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예를 들면 오토사가 대표적으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공급사가 그 플랫폼의 보안 모듈을 더 이상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반도체 칩 제조사가 해당 그 칩의 사이버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산을 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개발과 검증이 완료되었지만 사이버 보안을 신규로 적용하는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어기를 신규로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 개발 시에는 개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품사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공급사 혹은 반도체 칩 제조사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체적인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보안 관련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공급사와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칩 제조사, 이러한 다양한 반도체 칩들을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을 이제 포팅을 했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서 오토사 솔루션을 변경한다거나 반도체 칩을 새로운 칩으로 변경하는 것 없이 사이버 보안 신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검토사항 모두를 만족하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희 페스카로입니다. 페스카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플랫폼 공급사들 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칩 제조사들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스카로 보안 솔루션은 개발된 제어기 그대로 사이버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과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혁신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베네핏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OEM이 요구하는 보안 기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양희국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페스카로 양희욱입니다. OEM들이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면 앞서 구성서 이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제어기 내 외부의 통신 데이터를 보호하는 요구사항과 제어기 자체를 보호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어기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에는 진단통신의 시큐어 액세스, 시큐어 플래시 등의 요구사항이 있고 CAN 이더넷 통신의 시큐어 온보드 커뮤니케이션, TLS 보안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어기 보호 요구사항은 펌웨어 변조 방지와 변조 탐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펌웨어 변조 방지는 MCU 메모리를 보호하는 메모리 프로텍션 기능과 외부 디버깅 인터페이스를 차단하는 시큐어 디버그 기능이 있고, 리눅스 OS가 적용된 제어기에 대해서는 덱, 맥과 같은 접근 통제 기능을 포함한 OS 하드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펌웨어 변조 탐지는 부트로더의 무결성을 탐지하는 시큐어 붓 기능과 제어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 중에 펌웨어들이 무결성을 검증하는 런타임 튜닝 프로텍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암호학적 보안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호학적 보안 기술 측면에서는 AES 128, 256, 암보코와 AES 심의 SHA-2 해시 등의 메시지 인증 코드 방식이 있고, RSA 기반 PKCS 버전 1.5, 버전 2.2, ECC 기반 ECDSD 등의 서명 검증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X.509 인증서 관리, NIST SP 80090B, BSI AIS 3.1 기준의 난수 생성 방식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OEM이 요구하는 보안 기술 추세는 타원 곡선을 이용한 ECDSA 서명 검증 방식을 이용한 시큐어 플래시 기능과 단순 CDN키 인증 방식이 아닌 진단 메시지 자체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하는 메시지 기반 시큐어 억세스 기능과 같이 보다 보안이 강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페스카로의 보안 솔루션은 이러한 OEM들이 최신 보안 요구사항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팀장님께도 다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실제로 페스카로에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 HSM이 없어도 보안 솔루션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HSM이 없는 제어기의 경우 HSM 하드웨어 코어가 있는 칩으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객사분들이 많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칩 변경 시 추가 개발 기관과 비용 부담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페스카로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은 진단 보안, 버추얼 HSM, HSM, HSE 솔루션 총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진단 보안 솔루션은 HM이 없어도 진단 통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큐어 억세스, 시큐어 플래시 기능이 제공됩니다. 버추얼 HSM 솔루션은 HSM 하드웨어 코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화한 보안 솔루션으로 하드웨어 HSM 솔루션에 비해 보안 레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HSM과 동등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버추얼 HSM 솔루션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은 AES 128 암보코와 AES 심의 SHA-2 메시지 인증 코드, RSA PKCS 버전 1.5, 버전 2.2, X.509 인증서 관리, NIST SP 800-90B의 기준의 난수 생성과 MCU 내 데이터 플래시와 MPU 기능을 이용한 시큐어 스토리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SM 하드웨어 코어가 없는 기존 양산차 제어기에 페스카로 버추얼 HSM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기존 제어기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HSM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달받은 보안 솔루션의 배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페스카로 보안 솔루션의 대략적인 통합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제어기 협력사가 가장 먼저 OEM과 적용해야 되는 보안 사양 및 보안 등급을 협의하셔야 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페스카로는 제어기에 적용해야 되는 보안 사양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협력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보안 솔루션의 종류에 따라 버추얼 HSM 솔루션, HSM, HSE 솔루션 2가지 형태로 통합 절차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단 보안과 버추얼 HSM 솔루션은 제어기 MCU 내의 데이터 플래시, MPU, 타이머 등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기 협력사가 구현 필요한 HAL API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스카로는 HAL API 구현에 필요한 자세한 가이드 매뉴얼과 검증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HAL API 구현 및 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HSM, HSE 솔루션 통합 절차와 같이 배포된 보안 솔루션을 활용해서 OEM 요구사항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헤스카로의 보안 솔루션은 OEM 보안 요구사항에 특화된 필요한 기능들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어기 협력사가 좀 더 쉽게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고 사양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용 예시가 가이드 매뉴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발 중 수시로 기술 지원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솔루션 적용 시 기존 제어기 기능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진단 보안 솔루션의 경우는 UDS 진단 통신 및 리프로그램과 같은 진단 장비가 연결되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동작하므로 제어기 기본 동작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시큐리티 코어가 없는 MCU에 적용하는 버추얼 HSM 솔루션의 경우는 보안 솔루션이 호스트 CPU 리소스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어기 기본 동작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안 솔루션이 설계되었고 70종 이상의 양산 제어기 MCU에 적용되어 검증된 안전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SM이나 HSE와 같이 하드웨어 시큐리티 코어를 가지고 있는 MCU는 시큐어 부트 기능 활성화에 따른 포스트 부트로드 론치까지 약 10ms의 부팅 타임이 증가되는 것 이외에 거의 기본 동작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자체는 어떻게 검증되었나요? 사이버 보안 기능이 적용되면 해킹으로 뚫리는 일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성서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가장 강력한 해킹 방어 방안, 다른 말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만든다 하더라도 해킹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100% 안전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의견은 그런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NR 155에도 차량 출시 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절차적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SMS 인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국제적으로 그 안정성을 인정받고 통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 표준을 사용하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양육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페스카로의 보안 솔루션인 페스트 HSM의 경우 미국 국가기관인 니스트에서 발급해주는 FIPS 140-2 인증을 획득한 보안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여 개의 제어기에 적용되어 양산화까지 추진되고 있어 안정성까지 확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보안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응안이 있을까요? 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 제어기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보안 이벤트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대응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모니터링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통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SIEM, Secure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System 또는 SOC, Security Operation Center라고 부릅니다. 그 페스카로는 이러한 보안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그 운영 시스템을 자동차 OEM에 납품을 했고, 이 결과로 UNR 155에 해당하는 CSMS, UNR 156에 해당하는 SOMS 인증을 받고 또 VTA까지 획득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OEM뿐만 아니라 티어 입장에서도 이런 보안 이벤트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점점 구체적으로 요구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이버 보안 기능을 양산 적용한 이후에는 자동차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홍성민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고객사뿐만 아니라 공급 협력사들과 긴밀한 보안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보안 이벤트가 발생됐는지 여부를 감지하게 됩니다. 감지된 보안 이벤트는 아래에 보시는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래 보이시는 타라 방법론을 참조하여 식별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처리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식별된 취약점의 처리를 추적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보안 이벤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이에 따라서 옆에 보이시는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서 완화 조치가 이행되게 됩니다.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하는 이와 같은 이행 조치가 수행되게 됩니다. 현재 페스카로는 승용 차량 제작사와 함께 7개 차종들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그리고 사고 대응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용 트럭 차량 제작사와 함께 2개 차종들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페스카로는 보안 솔루션 자체의 신뢰성도 확보되었지만 위와 같이 IT 관리 시스템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보안 모니터링 그리고 최신 보안 패치와 같은 유지 보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OEM 보안 요구사항을 직접 대응하기 어렵거나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페스카로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가지의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전 등록할 때 문의 주신 질문들을 좀 선정해 봤는데요. 그중 5가지의 질문들을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사전 등록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파트를 내부에서 개발하고 어떤 파트를 외부의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홍성민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 주제인 보안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암호 알고리즘과 같은 보안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영역은 외부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고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검증 영역은 내부에서 담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봐도 국제 표준 준수성, 신뢰성, 인증, 보안 패치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리소스가 요구되어 내부적으로 직접 개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안 애플리케이션 영역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부분은 유사하지만 OEM마다 프로젝트마다 구현상 일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별, 고객사별, 변경 개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적인 측면에서 내재화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페스카로는 어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또는 시험을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이 강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마찬가지로 홍성민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럽 경우를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이 규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 대한 CSMS 인증, VTA 인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부품사 대상 ISO SA 21434 인증은 선택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저희 지난 페스카로 웨비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나 저희 블로그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테크니컬 서비스, 즉 TS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페스카로는 제작사 혹은 부품사가 규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TS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스카로와 함께라면 인증 컨설팅부터 솔루션, 그리고 테크니컬 서비스, TS의 인증까지 한 번에 모두 수월하게 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월에 진행한 웨비나 주제가 CSMS였는데요. 그 웨비나 관련된 녹화 본이랑 정보들은 저희가 메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차량사별 보안 적용 방식과 표준의 차이, 그리고 다수의 OEM 대응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양희국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OEM별 보안 사양 적용의 요구 방식은 OEM 보안 사양 내 보안 기술, 보안 요구 사항을 포함해서 협력사가 직접 보안 기술 요구 사항을 구현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 OEM이 보안 사양과 보안 기술이 포함된 솔루션을 직접 제공해서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에는 OEM이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OEM이 통합 보안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게 되면 제어기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보다 비용 및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통합적으로 보안 결과물의 수준을 관리할 수 있어 향후 모니터링 관리가 수월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좀 그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제작사 관점이 아니라 그 부품사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품사 입장에서 다양한 제작사, 다양한 고객사들을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품사 대상 ISO SA 21434 인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사항이지만 부품사는 자체적인 인증을 획득해서 다양한 OEM들의 상이한 요구사항들을 자신이 인증받은 부품사 자체 방식으로 일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점 때문에 일부 부품사 같은 경우는 ISO SA 21434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난 그 저희 웨비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티어 1 그리고 티어 2에 대한 OEM별 사이버 시큐리티 요구 수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성서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저희가 티어 고객사들을 만나면, 특히 티어 2에 해당하는 고객사들을 만나면 많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OEM에서는 그 티어 1과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R&R을 협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신 CIA라고 하는 Common Cyber Security Interface Agreement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티어 1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티어 1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시 티어 2 공급 협력사들과 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티어 1이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에 대한 R&R을 티어 2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OEM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OEM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OEM은 티어 1이나 티어 2 등에게 각각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OEM은 티어 1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티어 1에게 주게 되고 티어 1이 자체적으로 그 업무 R&R에 따라서 티어 2에게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또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보안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키 연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희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OEM들이 요구하는 키 관리 요구사항을 보면 사용 목적 및 제어기별 키 개별화를 요구하고 있고 협력사가 관리하는 생산 서버 환경에서 안전한 키 관리와 로그 등의 추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력사도 생산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를 안전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패스워드 기반 시큐어 디버그 요구사항은 256비트 이상의 제어기별 개별화된 패스워드를 요구하고 있고 협력사가 필요시 시큐어 디버그 기능을 일시 해제하는 경우 필요 목적과 대상 제어기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었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채팅이 올라와서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단품 HSM 자체에 대한 21434 관련 요구사항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서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 ISO SA 21434에는 그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들, 그리고 프로세스들, 그리고 대응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큰 틀의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SM을 어떻게 써야 된다, 또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또 보안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반복론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이해했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방법론 자체는 지금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 OEM이나 제어기의 특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서 그 수준을 명확히 스탠다드에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ISO SA 234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를 약간 상품 기획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주신 걸로 보여지는데, 21434에서는 그 의사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반 글로벌 반도체 칩 제조사들에서 이런 HSM이나 HSE 관련된 그런 그 보안 전용 칩을 설계하는 설계에 대한 기준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차량 제작사들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HSM을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칩 제조사들이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바로 또 다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 말씀해주신 다양한 OEM 대상으로 통합 인증 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설명을 하면 뭐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제 별도로 저희가 뭐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 이런 걸 한번 신청해 주시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방을 하든 아니면 별도의 어레인지를 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차량에 그냥 방어 기술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도 적용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리 또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OEM이든 티어든 그 현실에 맞게끔 제어기 특성에 맞게끔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 별도로 또 미팅 요청을 해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끔 그 현실에 맞게끔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OEM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능에 대해 보안 기술을 나열해 주셨는데 각 OEM사별로 특정한 보안 기술이 있는지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은 그 OEM별로 아까도 워딩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그 보안 솔루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만족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스템 또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EM마다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차량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차량의 그 기능이 과연 보호돼야 될 거냐, 그리고 그 기능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들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차량에 그 이더넷 기반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더넷이 적용된 그런 차량에 있어서 그 차량들에 해당하는 그 이더넷에 해당하는 그런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있고 또 뭐 진단도 이더넷을 통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그런 보안 요구가 더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이사별로 다른 것보다는 차량의 기능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또 달라진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좀 더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추얼 HSM 솔루션은 트러스트 존 위에서 동작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 그렇다면 트러스트 존이 제공되는 APU 솔루션으로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조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스페시픽한 부분이고 저희 버추얼 HSM의 컨셉은 사실 트러스트 존이나 트러스트 존에 해당하는 AP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HSM에 준하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HSM은 싱글 코어라 볼 수 있는 HSM 코어가 별도로 없는 또 트러스트 존과 같은 이미 보호가 되는 그러한 영역이 없는 그러한 제어기 그러한 칩셋을 사용하는 제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트러스트 존과 위에서 들어가는 동작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AP가 있는 트러스트 존이라든지 그 OPT라고 하는 그러한 솔루션들은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SDV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D라고 하는 자동차 혁신 기술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이사님이랑 또 상무님이랑 부사장님이 구루 3인방이시거든요. 근데 그 AID 컨퍼런스 주제가 SDV였어가지고 관련된 콘텐츠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저희가 오늘 영상 녹화본이랑 함께 같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웨비나를 종료할 시간입니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보안 솔루션과 엔지니어링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9월이랑 10월에도 웨비나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또 테스트에 대한 고민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마침 9월 웨비나가 테스트를 주제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종료 후 후기 이벤트 설문 폼을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 정성스럽게 후기를 작성해주신 분들 선정해서 스타벅스 10만원권, 5만원권, 3만원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페스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